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연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주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 정말 오래간만에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마감했는데요.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한 폭탄 관세에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긍정론이 불거졌고요. 또 그간 빠질 만큼 빠져서인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해주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는 1% 넘게 오르면서 2080선을 다시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1.7% 정도 상승하면서 62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승한 종목들이 훨씬 많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젠백스처럼 개별 호재를 가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 상승세 눈에 띄었고요. 또 내년도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IT주들 흐름 좋았습니다. 반면 부동산 PF 규제로 인해서 메리츠 종금증권과 같은 관련주들 하락했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두산중공업의 유상 증자 소식으로 인해서 두산그룹주들의 하락세 눈에 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오늘 시장 이번 주 내내 부진했었는데 오늘은 다음 주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면서 마감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상승했습니다. 그죠.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상승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네.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거 원달러 환율은 그만큼 탄력을 받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시장의 완전한 조금 악재가 좀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을 미치긴 하지만 시장에 위험이 있을 때 조금 이 위험이 존재할 때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위험 요소가 사라졌을 때는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된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지금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협상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시장도 조금씩 조심스러운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지수입니다. 계속해서 최근 반등 나오던 증시가 다시 한번 상방 추세를 좀 이탈하고 하락을 좀 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121선 부근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현재 시장에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이번 반등은 아직까지 확신 있는 반등이 아니냐,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에 시장이 많이 하락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세가 나왔다는 생각이 되고요. 이번 2019년도 12월 이번 달입니다. 12월 15일 날짜로 미중 무역 협상이 될지 아니면 미중 무역 전쟁이 될지,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지 부과하지 않을지, 오히려 관세가 철회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12월 지금 현재 15일이라는 이 날짜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러면서도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거야.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나요?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을 좀 더 말씀해 드리면 저는 미중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단순하게 보기에는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전혀 뭐 표면상 보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미국 측에서 몇몇 가지 제재를 풀어주는 행동을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옆 나라 지금 홍콩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위도 무엇의 일환이라고 했어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일환이라는 설명드렸죠. 보통 이 홍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이 이번에 이 홍콩의 시민단체에서 시위를 좀 도와주게 되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서 도와주게 됐죠. 인권법을 발의했죠. 그러게 되면서 이 홍콩의 시위도 미중무역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 효과는 생각보다는 중국 측에는 불리하게 나와줬습니다. 지금 결과 투표 자체가 중국 측에 불리하게 나오게 되면서 이 미국에게 중국이 한 대
딱 얻어맞은 것 같은 효과를 현재 볼 수 있었죠. 그럼 좀 자존심이 좀 상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조금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합의보다는 좀 미뤄지거나 지금 현재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지금의 좀 세력 종목들 위주로 뭐 지수가 올라가는 종목들에 바로바로 베팅하시기보다는 세력 종목들 위주로 베팅하신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정말 단타를 좀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수월한 매매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아직까지는 유의하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기는 했지만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좀 봤을 때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낙관론을 펼치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보수적으로 세력주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식 명언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말씀해드릴 명언은요, 바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최근에 이 파라오 전문가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주식 종목을 찍어드려서 실제 세력 종목들이 삼성출판사 40% 50% 급등, 소프트센 40% 급등, 그죠? 50% 넘게 좀 급등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재룡전기가 당일날 17% 급등, 그리고 또 이어서 추천드렸던 국영GNM도 파라오가 말씀해드렸던 단기 목표가까지 좀 도달한 무산 7% 정도의 급등, 연속된 급등 수익들을 보여드리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수익이 잘 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의 좀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수에는요,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너지는 종목도 존재하고 이 우리가 계속해서 잘 되다 보면 이 잘 되는 흐름에 좀 어느 정도 긴장감을 놓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긴장감을 놓쳤을 때 손실을 볼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진다. 실제 저도 최근 느낄 만큼 지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현재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 또한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실수를 조금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직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더욱더 집중하시면서 좀 겸손한 자세로 투자를 이어나가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이 실수를 인정을 할 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 차트의 종목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최근에 우리 여러분들께 종목을 말씀해드려서 조금 눌림목이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 이름은 한국화장품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 종목을 매수 시점을 드렸고 종목이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들 현재 보여줬죠. 그리고 S퓨어셀이라는 종목까지 좀 눌림목 자리가 나왔는데요. 이럴 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손실을 차라리 질질 끌고 가시기보다는 인정하시고 내가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인정한 부분, 실수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실수했을까?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면서 다음 종목을 투자할 때 좀 더 유의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여러분들께 찍어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현재 진바이오텍이라는 종목도 오늘자 17% 정도의 급등. 실제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지금 현재 종목 중에 제일바이오라는 종목도 있겠죠. 제일바이오라는 종목 또한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리고 나서 40%라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차라리 실수를 인정하고 이런 후속적인 종목을 찍어나가면서 우리가 계좌를 조금 복구하고 지금 현재 수익을 창출할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전략을 세워가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를 인정하고 재투자를 이어가실 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급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또 이 종목이 완벽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과감하게 좀 투자를 잘못해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리, 파라오가 말하는 완벽한 세력주 패턴임을 확인하시고 찍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2019년도죠. 2019년도 12월입니다. 이 연말 마무리되기 전까지 내 계좌에 좀 선물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다라는 말도 있죠. 겸손한 자만이 수익을 본다라는 이야기 기억하시면서 만약 실수를 했다면 인정을 하고 오답노트를 통해서 실수를 정정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오답노트 해볼까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SR 종목은 S퓨얼셀인데요. 이번 주 초에 가지고 오신 종목인데 이번 주 내내 하락장 속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손절가를 이탈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S퓨얼셀 아쉽지만 손절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뭐 요런 정말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요런 것이 여러분들께서 잘못해서 그냥 막 계속해서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놓칠 수 있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자세하게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니었어요. S퓨얼셀 정부 정책 수혜 관련 종목이고요. 특히나 2019년도 12월 10일 전까지 어느 정도 2020년도 내년에 대한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500조 규모의 역대급 슈퍼 예산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정책 수혜주 종목들도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종목을 매수 시점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 최근 국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서 다른 이슈보다는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 내년에 예산은 500조라는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보다는 눈앞에 있는 다른 이슈들이 더욱더 거론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힘을 받지 못하고 좀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졌습니다. 특히나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죠. 세력 종목들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 121 이평선, 지금 현재 121 이평선, 장기 평선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감하게 잘라내고 파라오가 말하는 후속 종목 쪽으로 찍어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퓨얼셀 재료는 있지만 아직 때를 못 찾은 것 같은데요. S퓨얼셀 과감하게 자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도 AS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소프트센인데요. 파라오 전문가와 함께 50% 이상 수익 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명이 다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S퓨얼셀 저번에 굿바이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죠. 미련 없이 굿바이 맞죠? 네, 그죠.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정말 이제 보내줘야 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렸던 정확한 기법 자리가 일치하는 종목이에요. 종목은 지금 현재 지분 인수권,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좀 바뀌는 지금 이슈를 타고 종목이 급등세가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전형적인 세력주의 패턴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파라오가 말한 전형적인 N자형 패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꿔주는 1차 파동 뒤 눌림목이 나오지만 적정 주가를 지킨다. 적정 주가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횡보 자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 자리예요. 지금 현재 이 저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점 자리가 장기 평선을 이탈을 했나요, 안 했나요? 주가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장기 평선, 밑에 보이시는 초록색 선과 회색 선입니다. 121 이평선하고 62 이평선이에요. 즉 장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앞서 보여드렸던 S퓨얼셀은 이탈했어요, 안 했어요? 이탈했죠. 그죠? 그럼 이런 종목은 잘라버리고 이런 자리를 지켜주는 종목들은 오히려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 드렸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시점은 정확하게 요 타이밍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되게 되면서 급등해주는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제가 이 세력주의 시작과 맥점 자리도 알려드렸지만 끝나는 자리도 말씀해드렸었어요. 자, 볼게요. 끝나는 자리 뭐라고 했어요? 양봉 뒤 꽉 차는 봉. 양봉 뒤 꽉 차는 봉이 나와야 종목이 마무리된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종목이 딱 보겠습니다. 꽉 차는 봉이 나오나요? 위건 윗꼬리를 너무 많이 달았죠. 그죠? 꽉 차는 봉이 양봉 다음에 나왔나요? 나오게 됐죠. 좀 보이시죠? 양봉 뒤에 꽉 차는 봉. 꽉 찬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다라는 설명 드리고요. 더 이상 뭐 단기 반등을 하더라도 전고점을 넘어주는 흐름은 거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 종목에서 아예 제외시켜야 되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이러한 종목들 아직도 시장에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께 파라오가 직접 이 12월 책임지고 말씀드리겠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후속 종목 알고자 하신 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프트센 양봉 뒤 꽉 찬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미련 없이 굿바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 재룡전기입니다. 차기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자의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전문가님, 재룡전기는 상승하면 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쵸. 아직도 그 관점 유효한가요? 그쵸. 이미 아마 매도를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번 차트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익 실현을 아마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차기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좀 물러나고 차기 다음 법무부 장관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와 관련된 몇몇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을 현재 보여줬죠. 워낙에 이제 과거 전 법무부 장관 이슈가 국민적으로 이슈를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후보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좀 흘러가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말하는 세력의 매집 패턴의 첫 번째 요 자리에서 해당이 됐습니다. 역배열에 있던 차트가 정배열로 들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모든 이평선을 정배열 자리로 가져가 주게 됐고요. 시장이 흔들리면서 주가는 많이 흔들렸지만 역시나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좀 가능성이 제기되게 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17%가량 급등세가 나와주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줬어요. 근데 좀 세력주 중에서도 좀 약한 세력주라고 좀 생각이 돼요. 주가는 크게 급등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바로 음봉을 보여주게 되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기회를 주면은 매도 치시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모든 분들이 손실 없이 수익권을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좀 위험한 자리니까요. 정리 의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 후속으로 좀 제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세력주 패턴이죠. 1차 급등 뒤 주가 눌림목, 장기 평선 이탈하지 않고 횡보 자리를 보여주다 어떻게 됩니까? 파동을 보여준다라는 말씀드렸죠. 오늘자 한 17%, 바닥권에서 17% 정도의 급등세가 나와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제가 후속으로 짚어드린 진바이오텍 같은 종목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약한 세력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오히려 진바이오텍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신다고요? 그렇죠. 제 최근 우리 여러분께 짚어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시장이 워낙에 불안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올라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요. 제가 최근에 50% 넘게 급등하는 종목 짚어드리는 종목만 하더라도 40%, 50% 종목이 이미 세네 종목이 나올 만큼 시장의 변동폭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런 현재 시점에서 아마 손실 종목에 몇 개 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조금 힘드실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께 이 파라오 전문가가 이 투자병법이라는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만큼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손실 보시신 분들을 위한 후속 종목들 짚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이미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지금의 제일바이오 최근에도 50% 넘게 강아지 구충제 관련 항암 이슈를 타고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이 제일바이오 50% 급등 후속 종목을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가 아직도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못 봤다. 혹은 내가 운이 나쁘게 몇몇 손실 종목을 들고 손절을 쳤다. 혹은 손실을 보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서 종목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임감 가지고 후속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께 아마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렸고 이 강의를 통해서 종목들을 포착하고 수익을 내는 부분들, 물론 손실이 나는 종목들도 존재했지만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화끈하게 40~50%가량, 오늘 재룡전기조차도 한 17%가량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12월 굉장히 재밌는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번 12월 마무리되기 전까지 우리가 계좌에 1,000만 원 정도의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비법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기회가 되는 방송일 것 같아요. 완벽한 이해를 통해서 종목을 공략하셔야지만이 믿음을 가지고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도 내 계좌에 월 1,000만 원 수익, 이번 달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날씨도 춥고 또 주식 때문에 마음까지 추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따뜻하게 겨울 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파라오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금요일장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번 증시가 굉장히 힘든 현재 시기입니다. 이런 현재 타이밍에서도 이 강의를 좀 주식의 좀 발전을 지금 현재 하시기 위해서 이 방송을 시청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강의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자 여러분들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N자형 파동입니다. 이 별것 아닌 것 같았던 N자형 파동이에요. 여기저기서 너무나도 많이 강의를 들었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파라오 전문가의 강의는 조금 다르셨음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이 세력들이 왜 이런 N자형 파동을 그리고 왜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기 훨씬 쉬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N자형 파동은 이런 전형적인 N자형 파동은 많이 없어요. 실제 시장에서 나오는 N자형 파동이 조금 다른 부분을 설명드렸죠. 바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N자형 파동이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죠. 그냥 단순하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 최소 기간 자체는 2개월에서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한 5개월 정도까지 주가를 관리하게 되면서 좀 급등세를 만드는 N자형 파동을 만드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슈에 따라도 좀 다르긴 하지만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은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요. 시가총액이 최근에는 뭐 제가 본 종목 한 8천억에서 1조가량 되는 종목이 주가 관리가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어요. 그런 종목들 한 4개월, 5개월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 한 1,000억에서 2,000억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주가 관리하면서 이런 전형적인 패턴을 만들어준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패턴이 왜 나오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왜 이런 N자형 파동을 꼭 그릴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우리 여러분들께 이런 N자형 파동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N자형 파동이 왜 굳이 처음부터 신고가를 찍고 계속 날아가면 되지 왜 굳이 갔다가 살짝 멈췄다가 기다렸다가 날아갈까? 좀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보통 이 주가가 저점에서 올랐다가 오르는데 대략적으로 한 100% 정도의 저가 대비해서 한 100% 단기간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왜? 보통 한 주가가 저점 대비 100%가량이 급등하게 되면요. 주가에 이런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주의 종목, 혹은 과열, 단기 과열이라는 그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이 주가 주식을 누가 금융감독원에서 보고 있다, 거래소에서 보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내용을 써 보내죠. 지금 현재 좀 어느 정도 경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100% 이상, 200%, 300% 바로 날아가는 종목보다는 잠시 한 단계 쉬어줬다가 눌림목을 통해서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을 통해서 2차 파동을 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100%대 급등이 나왔을 때 고가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물리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한 구간을 바로 이 구간에서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구간은 아무것도 아닌 구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두 번째 구간은요. 이 두 번째 구간은 실제 종목 자체가 이 왔다 갔다 기간을 최소한 1개월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 고점에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게 돼요. 왜? 이 종목의 목적이 뭡니까? 주가를 추가적으로 급등시키는 것이겠죠. 주가를 추가적으로 급등시키기 위해서는 고가에 있는 전고점 악성 매물대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성 매물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 파동을 단기적으로 쏴주게 됩니다. 보통 이 두 번째 자리, 이 자리에서 나오는 캔들은요.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꽉 찬 이 양봉이라고 볼게요. 양봉에 이렇게 좀 꼬리 살짝 나오는, 좀 이거 보통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요런 자리들이 바로 요런 자리들 밑에 자리에서 나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물대 소화와 이슈가 부합됐을 때 종목이 다시 한번 추가 파동을 보여주게 되고요. 요런 급등세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을 최대한 그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주가에 개입하면서요. 보시면요. 이 세력이요. 매수할 때만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만 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절대 아닙니다. 주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매수매도를 매 구간마다 반복하게 되고요. 이 주식을 계속해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봉상, 이런 세력 종목들은 분봉상, 특히나 1분봉상 까보시면 굉장히 인위적인 자리들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특히나 이 자리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총 3구간으로 좀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세 구간은 특징이 따라 말씀드렸죠. 첫 번째 파동 이 이유가 있고, 두 번째 파동도 이유가 있고, 세 번째 파동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파동들마다 각각 실전 투자에서 공략할 만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실전 투자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실제 최근 급등세가 나온, 이런 전형적인 세력주 파동을 보여주면서 급등세가 나온 종목들 정리해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공략해야 되는지, 이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종목을 볼 건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은 메가MD라는 종목입니다. 이 메가MD, 전형적인 N자형 파동이 1차 급등 뒤 눌림목, 왔다 갔다 횡보하다가 2차 파동을 쏘고 죽어버리는 모습이죠. 전형적인 N자형 파동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교육정책 관련 종목이고요. 최근에 교육정책 관련 이슈가 추가적으로 부각되게 되면서 여기 자리에서 단기적인 파동까지 나오게 됐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세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 차트를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동진세미캄이라는 종목이에요. 화면에 보이시는 듯이 이슈는 완전 다릅니다. 앞서 나왔던 이 교육정책 관련 종목하고 이슈가 완벽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차트 흐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슷합니다. 1차 급등 뒤 눌림목, 주가는 왔다 갔다 횡보하다가 추가 파동. 그죠? 근데 이 종목뿐만이 아니죠. 너무나도 많아요. 최근에 9일 제지, 그래핀 관련 이슈입니다. 보이시죠? 주가 슬슬 보이시죠, 여러분들? 1차 급등 뒤 눌림목, 저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2차 파동. 2차 파동이 나오는 자리를 보여줬다. 여러분 슬슬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감을 잡으셔야 돼요. 소프트셋 마찬가지죠. 지분 변경 관련 이슈 급등. 삼성출판사 똑같이 제가 바로 요 맥점에 추천드려서 수익을 보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뭐 제일바이오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 전에도 말씀해드렸지만 이슈가 같다 다르다.
너무나도 다르다. 완벽하게 다른 이슈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차트를 만들어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리 여러분들? 요걸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상세하게 제가 자리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다라고 했죠? 대략 3가지 정도의 자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3가지 자리 중에 제가 하나씩 뜯어보게 되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왜 세력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특징을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구간입니다. 첫 번째 구간은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급등이 나왔다가 좀 조정을 받는 자리예요. 바로 이게 이 패턴 자리죠. 첫 번째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는 자리가 1번 구간입니다. 근데 이 1번 구간에 이 맥점 자리, 시작점을 아실 줄 아셔야 됩니다. 시작점. 이 시작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봉상 거래량을 동반한 이평선 돌파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봉상 거래량, 의미 있는 거래량, 그러니까 평소 거래량보다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지금의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나 장기 이평선뿐만 아니라 단기 이평선은 싹 다 돌파해주게 됩니다. 즉 정배열 자리를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역배열 자리에 있는 종목을 정배열로 만든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분봉상 대량 거래량을 좀 기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설명을 우리 여러분들께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전에 있었던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이 자리예요. 봉 차트가, 일봉 차트가 모든 역배열 자리에서 정배열로 바꿔주는 거 보이시죠? 모든 역배열을 정배열로 바꿔주는 이 패턴, 이 캔들 위에 이평선이 없죠, 우리 여러분들? 모든 의미 있는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모든 캔들의 바로 위로 급등을 좀 시켜주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예요. 이게 시작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예요. 이 제일바이오뿐만 아닙니다. 삼성출판사 보이시죠? 모든 역배열을 정배열로 바꿔주는 상한가 흐름, 거래량은 평소 거래량에 비해서 20배 지금 현재 넘게 나오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게 되고요. 이 종목뿐 아니라 소프트센 마찬가지죠. 국일제지 똑같아요, 그죠? 역배열에 있는 자리를 모두 다 정배열로 바꿔주는 거래량이 나와줬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진쌤에게 뭐 메가임디는 볼 필요도 없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런 패턴 자리들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단 거래량을 좀 동반해야 돼요. 이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분봉상 대량 거래량을 가져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일봉상 봤어요. 근데 일봉상으로는 세력이 진입했는지 진입하지 않았는지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상세하게 까보는 거예요.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일봉으로 볼 수 없으니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뭐냐? 이 급등한 날 있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모든 이평선을 돌파해준 이 캔들의 첫 번째 1분봉의 첫 번째 이 봉이 당일 거래량의 가장 상위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즉,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앞서 제시를 드렸던 모든 종목들의 1분봉을 까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줍니다. 실제 음봉이 나오면서도 최대 거래량을 터뜨려주게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하신다라고 한다면 1번 구간을 좀 이해하시고 공략하실 수 있겠죠. 근데 사실 1번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공략하시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이미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공략하는 겁니다. 즉, 주가 자체가 거래량이 들어왔다. 모든 케이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따라잡기 매매가 될 수 있죠. 뭐 양봉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주가에 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가져가면서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매매하시기에 좀 힘든 매매가 될 수 있어요. 좀 특히나 겁이 많으신 분들 혹은 그 변동폭을 견디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더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첫 번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좀 주식 매매 트레이더, 특히나 뭐 전업 트레이더가 아니라고 하시면 이런 단타 매매는 그렇게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추천해드리는 자리는 어디냐면 다음 구간이에요. 2번 구간입니다.
이번 구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주가가 급등을 한 다음에 조정을 받고 횡보하는 자리입니다. 그죠? 이 횡보하는 자리가 바로 2번 자리예요. 이 2번 자리입니다. 이 2번 자리의 특징이 뭐냐면요. 60일, 20일 이평선을 지지해준다. 이탈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최근 하락장이었습니다. 급락하는 시장이었어요. 11월 달 계속해서 하락했고요. 12월 달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시장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실제 볼게요. 실제 이탈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종목 제일바이오부터 보겠습니다. 주가는 1차 파동이 나온 뒤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래 보이시는 초록색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이고요. 밑에 지금 현재 좀 진하게 보이는 여기 색깔 구분이 좀 안 될 수 있네요. 밑에 깔려 있는 이평선이 둘 다 6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입니다. 이 두 개인데요. 이 이평선을 이탈해야 하네요. 이탈을 안 하죠, 우리 여러분들. 아예 근처에도 안 가고요. 근처 지지점에서 지지해주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일바이오라는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급등했었던 제가 직접 드렸던 삼성출판사 1차 급등이 나온 뒤에 조정이 나왔지만 장기 평선 이탈한다 안 한다. 장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조정을 받았지만 적정 주가를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줬다. 이런 종목들이 결국 어떻게 됐다? 세력 종목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종목을 받쳐주는 거겠죠. 여기서 보시면요. 이때 타이밍, 요때 타이밍이요. 바로 이 제가 네모칸을 치겠습니다. 이때 타이밍이 지수가 급락할 때예요. 계속 연일 떨어질 때예요. 근데 주가는 어떻죠? 떨어지나요?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우상향 자리를 가져가죠. 그러면서 이평선 자리를 돌파해주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어떻게 된다? 40% 정도의 급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이 확인된다. 즉 이런 자리들 120일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력의 주가 관리가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을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요걸 머릿속에 넣어 두신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20일 이평선을 이탈 이후에 돌파해 줍니다. 20일 이평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와 줍니다. 이건 뭐 말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좀 큰 화면 종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다음 전 보겠습니다. 요건 좀 더 가까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좀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종목이 색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요. 이 21평선이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노란 선이에요. 보이시죠? 이 노란 선인데요. 이 노란 선 자리가 이 1차 파동 이후에 떨어지게 되면서 22평선을 이탈합니다. 이탈하고 나서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22평선을 돌파해주는 자리를 만들죠. 그죠? 그러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꿔주는 구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자리들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무엇과 동시에 장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21일 평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구간을 만드는 종목들이 결국 어떻게 됐다? 이 제일바이오라는 종목도 몇 퍼센트 급등했습니까? 40% 급등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만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삼성출판사 마찬가지죠. 종목은 1차 급등하고 조정받았지만 장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았고요. 20일 이평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종목이 어떻게 돼요? 다시 소화, 돌파 통해서 지지받고 날아가는 모습들. 요 종목뿐만 아니라 요 입이 아픕니다, 우리 여러분들. 나머지 종목들 다 똑같습니다. 20일 이평선을 항상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만이 보이시죠? 20일 이평선을 이탈하고 다시 올라온 종목만이 크게 급등해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종목들이 마지막에 3차 파동을까지 보여줄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구분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이 세력 관련 종목들의 맥점 자리를 좀 짚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겠죠? 이제 이런 자리에서 어디서 들어가면 제일 좋냐면 차트 화면에 이런 종목 보겠습니다.
20일 이평선을 살짝 이탈해 줄 때 저가에서 한번 찍어서 단기적인 수익, 저가에서 다시 적정 주가를 지지해 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이 단기적인 수익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잘 받쳐주고 잘 돌파해 준 종목들은 정배열을 들어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매수 시점을 통해서 종목의 파동을 3차 파동까지 노려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이해되셨죠? 우리 여러분들. 오케이? 이게 1번 파동과 2번 파동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3번 파동해야 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정배열 이후 급등은 이거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주가 관리 잘하고 결국엔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종목들, 인위적인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결국엔 급등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마지막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작점을 알았고 공략점을 알았죠. 그죠? 그럼 뭐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 종목이 어디가 마지막인지, 뭐 기승전결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이 어딘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의 특징입니다. 양봉 이후 꽉 차는 봉 출현 시 주가 조정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지게 됩니다. 거의 끝난 종목과 아닌 종목을 구별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드리죠.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양봉 이후 꽉 차는 봉 출현 시 주가 조정. 여러분들께 이걸 글로써 설명드리면 이해가 안 되세요. 그죠? 종목을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은 삼성출판사입니다. 종목이 1차 파동을 쐈고요. 종목이 조정을 받았고요. 횡보를 했고요. 주가 지지를 받았고요. 결국엔 쐈습니다. 전형적인 세력주죠. 종목이 급등했는데 양봉, 빨간색 양봉 상한가 보이시죠? 양봉 뒤에 이어서 꽉 차는 봉이 나옵니다. 이 자리예요. 저의 요 자리예요. 요 자리가 나오면 이 주가 관리가 끝이다, 시작이다. 끝이다라고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삼성출판사는 그럼 추가적으로 공략할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더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뭐 세상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찍지 않습니다. 확률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삼성출판사뿐만이 아닙니다. 소프트셀 마찬가지죠. 최근에 제가 그래서 이제부터 건들지 말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종목이 양봉 뒤에 꽉 차는 봉이 드디어 출현했습니다. 지금 이제 꽉 차는 봉이 출현했죠?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얘기는 옛날부터 드렸어요. 과거 제가 찍어드렸던 종목 마찬가지죠. 국일제지. 실제 여러분들께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종목은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 꽉 차는 봉이 나온 뒤에 주가는 올라가는 척하다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죠? 안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지만 양봉 뒤에 꽉 차는 봉입니다. 그냥 음봉 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자리가 아니라 양봉 뒤에 꽉 차는 봉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 여러분들께서 마무리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자리가 좀 오래될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주가는 메가 MD N장 패턴 급등 나왔다가 조정받았죠. 고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 조정받느냐? 마이너스 60% 조정받습니다. 끝난 종목들은 절대 건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 총정리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녹화 방송도 계속 시청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께 실제 왜 이런 주가들이 급등이 나오고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지 테마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자리를 불러주면서 종목이 40, 50%, 100% 급등세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제 바람일까요?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이것만 아셔도 확률이 너무나도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런 패턴 자리, 종목 급등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욕심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실 건 뭐냐면 이것이 완료됐다. 이 세력주가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급등한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욕심 관리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저 또한 최근에 욕심 관리를 좀 못해서 조금 이제 최근에 조금 뼈아픈 실수를 좀 하게 됐는데요. 이 실수 인정하고 다음 종목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자신감은 좋은데요. 이게 잘못하면 자만심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자만심에 빠지기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철저한 손절과 그리고 주식이 100%는 없다라는 거. 종목이 자르고 다른 종목을 투자해야지만이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물리지 않고 종목을 공략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최근에 물리신 종목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된 후속 종목들, 이 파라오 전문가가 여러분들께 손절치고라도 잡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종목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후속 종목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듣고 오셨죠?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급등주를 포착하는 방법과 또 공략점 알려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릴 종목은 지금 오늘 그냥 완벽한 종목은 아직 TV방송에서 추천드리긴 좀 그런데요. 좀 조심하시면서 조건부로 추천드릴 종목이 하나 있긴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종목 이름은요, HDC 아이콘 컨트롤스입니다. 종목은 지금 이제 현대 관련 그룹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현대그룹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를 생각하시면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이 일단은 1차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눌림목 뒤에 장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이 현재 포착이 됐죠. 저가에서 다시 한번 잘 공략세가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짧은 손절가를 가지고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매수가 자리를 꼭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바로 사지 마시고 매수가 확인하시고 사세요. 종목의 매수가 자리는 지금 현재 1,200원짜리입니다. 조금 더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자리는 일단 단기간 급등을 생각하면서 12,000원짜리, 그리고 손절가 자리는 9,800원으로 정말 짧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단기 맥점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DC 아이컨트롤스였습니다. 시가 이하에서 매수하신다면 12,0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짧게 9,8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방송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프트센, 그리고 삼성출판사, 그리고 최근에 말씀해드렸던 제일바이오 50% 급등 후속 종목들을 공개합니다. 이 뼈아픈 손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 내가 종목을 손절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히든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서 12월 파라오와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빛날 수 있도록 꼭 수익 실현하실 종목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그 히든 종목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